여기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명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명리 ITS였었는데, 그 ITS는 인터넷 토탈 서비스를 칭했었는데, 이 말하는 게 항상 좀 ITS로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사고를 바뀌었어요. 작년에. 주식회사 명리로. 명리의 뜻은 명예로운 이익 추구. 명예로운 이익 추구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사단법인도 아니고, 비영리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은 추구하는데, 그냥 이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익을 추구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고요. 설립일자는 1999년 4월에, 법인은 2001년 6월에 설립을 했어요. 1999년도에는 몇 살이었죠? 12살. 초등학교 왕 5년. 4살. 4살. 소리지는 이번에 이제 사업 마련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SK 분명 행정으로. 연락처는 3160, URL은 명리.co.kr, 이메일은 emeraldgold@네이버.com, 대표회의예요. 우리 업무 수는 아시겠죠? 매니지먼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명예로운 이익 추구, 기업의 전문성 향상, 기업의 기술력 제공,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의 기술력 제공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 정보의 기술, 경쟁력,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가 MA사 솔루션을 조만간 배울 텐데, 거기가 이제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이라는, 저희가 3개월 코스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솔루션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번 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내부적으로 인터넷과 소통하면서 저희 회사 운영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전문성 향상은 인터넷 홍보에서 전문자 선거래까지 자세한 상담과 조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이 명예롭다는 이념으로 창조적인 IT 기술을 표현한다. 명예로운 이익 추구. 해가지고, 저희 회사 영역은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강남구 우영 베타타운 입주. 강남 99년 2월에 입주를 했었는데, 여기 밑에 층에 내가 5층을 썼었고, 3층하고 4층을 부었었고요. 요즘 유명한 사람이지. 안철수. 안철수 내가 얼굴 보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대로 이사를 해서, 건대에서, 여기는 이제 공공사업을 해서 했던 곳이고, 3명이 공공사업을 했다가, 공공사업 폐기시키고, 나 혼자 나왔죠. 19년도에. 몇 개월만 있다가, 3개월인가 8개월 있다가, 건대 입고 하고 이전해서, 웹포스팅 사업부터 프로그램 사업까지 이제 진행했어요. 2000년도에 LG건설 사이버 연수원 프로그램을 ASP 버전으로 개발했었고, 그리고 원자석 ERP 12월 달에도 개발했습니다. 12월 달에도 대표 TV 개발했었고, 2001년도에 교학사 학원 ERP 시스템 개발을 제가 했고, 2001년도 9월에 온라인 평가 시스템 개발할 때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2월 12월 달에 교학사 웹사이트 유지관리 저희가 문제은행 개발했었고요. 2002년도에 우리 솔루션 개발했습니다. 6월 7월 셀프 쇼핑몰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지사무직과 함께 국방부 온라인 시험 개발했었고 2004년도에 법무부 온라인 시험 저희가 개발했고 한충원도 저희가 했고 한성대학교 농아인협회 한성대하고 또 농아인협회하고 우리가 그 홈페이지 쇼핑몰 운영자 교육을 그렇게 했었어요. 30년 정도. 2005년도 2월에 쇼핑몰 레이어를 이제 추가 개발했고 2005년도에 태풍이라고 해서 정보활 자격증 발급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우노코리아 홈페이지 제작 사업과 같이 했어요. 우노코리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국내 그 온라인 광고 성신자 6점 요즘 지금 다 없어서 당했는데 아무튼 국내 제일 그 코리아닷컴 계열사로 해서 네. 한참 잘 나갔던 온라인 광고 회사예요. 200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솔루션 위주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템플릿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계사 부집, 지사 부집을 계속했죠. TL 사업부 확장. 우노코리아가 텔레마케팅 부서가 여러 군데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 솔루션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예약 시스템 개발하고 홈피 솔루션 개발하고 교육 신청 API 개발하고 도면 API 개발하고 그리고 뭐 이제 피자는 개발 추후 솔루션을 계속 보강 작업을 합니다. ML사 동영상 강좌도 했었고 ML사 메뉴 개발을 했었고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개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SSR API, 자본 중자, 다음 쇼핑하고 개발했고 동영상 녹화 편집. 그리고 작년도에 작년 9월에 중앙대학교 취업상가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을 저희가 했었고 서부 여성발전센터하고 쇼핑몰 운영자 교육을 저희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ML샵이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이나 쇼핑몰 운영자 교육 커리큘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교육이에요. 우리 주식부는 경영지원팀, 인사교육 업무, 교육상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영어 마케팅 팀, 크리에이티브 팀, 개발 운영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소속이죠? 개발운영. 그렇죠. 여러분 개발운영팀으로.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이 마케팅 전략, 바이럴 마케팅, 모바일 광고, 콘텐츠 광고, 인터넷 마케팅이고, 도메인 판매, SSL, 웹사이트 유수, 웹사이트 제작, 서버 관리, 서버 호스팅, 교육적으로 IT 교육 설계, 쇼핑몰 관리나 자격증 교육 과정, 홈페이지 관리사, 자격 교육 과정, 온라인 시험 이야기. SNS 행정 운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미디어 마케팅, 홍보 영상 제작, 뮤직 하고 카탈로그, 브로셔, 시야의 계약을 운영주고, 그래서 진화를 설명드렸고요. 홈페이지랑 모바일 제작 사업을 진행했고, 앱 개발, 온라인 시험 이야기 개발, 그리고 웹서버, 호스팅, 솔루션 플랫폼 개발,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자, 양성 교육 컨설팅까지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내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교육이 끝나면 인사 담당자가 우리 ERP 관련해서 아이들이 패스워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안 만들어주면 가서 만들어달라고 항의하시고. 지금 이제 로그인 하시면
그 커뮤니티 메뉴에 출근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교육이라도 뭐 내일부터 계속 출근부를 좀 출석하고 퇴근을 잘 찍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중에 문제들을 보니까 출근 인력 여기 놓으시면 되고 퇴근할 때 퇴근 인력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출근은 20분 전에 출근하여 출근 입력하고 업무 준비 및 개념을 사전에 처리하여 9시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업무 집중 시간이에요. 네, 항상 하루 중에서. 그죠? 그래서 업무를 9시부터 땡 후에 시작을 하는데 땡 하고 시작할 수 있나요? 업무 사전 준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항상. 네. 자기 뭐 커피도 좀 마셔야 되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고, 뭐 신호도 좀 가야 되고, 그래서 20분 전에 항상 출근해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업무들을 다 처리하고 9시부터는 집중해서 12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퇴근도 마찬가지예요. 퇴근도 여러분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7시 땡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7시 20분 전부터 퇴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은 7시로 땡 끝나고 퇴근 준비하고 자기 내리고 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퇴근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어쨌든 퇴근도 그 퇴근 입력을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은 좀 이따 더 공정수익을 얘기하겠지만 개발자들은 여러분 실력으로 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직적으로 되게 열심히 한 번도 얘기 들었는데 우리 회사들도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옛날에 우리 회사도 그쪽 얘기 들어봤을 때 거기 회사처럼 그렇게 썼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지각은 9시부터 이후 출근을 입력하면 지각에 출근하여서도 체크가 늦으면 지각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여 체크하도록 한다. 전체 규정을 알려갔다. 그리고 그 인사 담당자가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가 친한 사람이 해가지고 어떻게 언니 오늘 좀 늦게 찍었어요. 막 이렇게 막 부탁하거나 오늘 깜빡이가 출근을 못 찍었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받으면 계속 같은 행위를 계속하죠. 인사 담당자 일단 부어서 나갔어야 됩니다. 저는 안 통하니까 알았어요. 제대로 찍어라. 이렇게 가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 3회 미만 지각. 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자, 3회 미만 지각 및 총 지각 시간이 30분 이내는 경고 조치. 경고 조치한다. 3회 미만 지각이나 총 지각 시간이 30분 이내인 것들은 경고 조치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지각 횟수 3회 및 총 지각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모든 건수에 대해서 시급을 차감한다. 무슨 일 아시겠죠? 여러분 시급이 얼마인지 다 계산 안 해봤겠지만 시급 차감한다 했다. 왜 시급 차감을 하느냐? 네 사람도 안 하니까. 근데 세 사람은 지각을 안 해요. 한 사람은 지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봉을 똑같이 받아.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인지라. 분위기가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같이 따라가던가 같이 지각을 하던가 아니 이 사람이 지각을 안 하는 게 되던가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자기 몸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급차감을 한다. 예전에 뭐 사원들끼리 벌금도 내보고 그 사람만 수고라고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막 손소리로 혼내보고 노무현감도 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필요 없는 기라. 나의 임금만 떨어지고 그 사람만 그 임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시급 1,000원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근태가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사회부터는 심할서를 작성해요. 심할서. 여러분 아직 그 사회 처음이시기 때문에 심할서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심할서를 작성하다 보면 직의 이제 인사고가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심할서 펌프에 따라서. 그래서 직업 로웨이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같이 처리한다. 징계위원회 해부, 징계 결정, 징계 처분 결정 통지서 작성, 근로자에게 통지. 이후 개선되지 않으시면 근로 개선 종료까지도 간단한 지각 문제로 할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논의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13시 이후에 출근을 별도로 간주한다. 되어 있죠. 술 먹고 그 다음날 껌이 돼가지고 너무 늦기를 미안하니까 부자보다 막 나왔더니 1시간 넘었다. 미안해 앉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날은 결국 쳐야 되는 거예요. 근태는 회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업무평가의 시장님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해주면, 걔한테만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도 내 개인이랑 뭐 회사랑 뭐 이런 생각이 대리적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회사 분위기와 회사의 경영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거고, 큰 기업에서 분위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뭐 20명, 30명인데 다 같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3만 명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3명, 4명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1명만 그래도 4분의 1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을 더 흡수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구출을 시켜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면 원래 당연히 딴 데 가도 여기 있어도 당연히 지켜지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 밑에서 4번은 자발적인 야근이라고 돼 있죠. 공식적인 야근이 있고 자발적인 야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야근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발적인 야근. 이건 2년차, 3년차 이상 됐을 때. 자발적인 야근이란 자발적인 야근은 야근 식사고 영수증 1일 6,000원 이하, 한 달 5만 원 이하. 이게 회계부서 제출하고 합니다. 영수증은 꼭 현금으로 결제하고 3만 원 이하 데이비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데이비카드 결제시 영수증 인정 안 된.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는 사전 연장근무 신청서 결제 완료 범위 한해 야근 근로수당 지급한다. 야간식 때는 지급하라. 자발적인 야근일 때는 야간식 때를 직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일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는 회사에서 출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특히나 정해진 시간 안에 100%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야근을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업무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랑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요즘 일문난이라고 해서 일못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못하느냐 아니면 못나서 일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경험이 없어서 그 일을 한번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을 빨리 해보고, 제가 FAP 교육 때 해주는 이유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실수를 예전에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홈메 같은 경우 1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그러면 회사는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충분히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아이템을 갖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고객이 주는 돈 외에는 수익이 날 게 없어. 그때 그 돈에 고객이 주는 돈 안에서 우리 시간을 활용해서 완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을. 무슨 일 아시겠죠? 특히나 고객들은 우리한테 일을 줄 때 우리가 전문가라는, 본인들은 신입이지만 우리 회사는 전문가예요.
18년 전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을 주는 거는 전문가가 우리한테 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자발적인 자본에서는 양식세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력 향상과 회사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드립니다. 다음에는 변형의 사용법. 다른 직원이 부재 중일 때 전화가 오면 받아서 메모를 남겨주도록 한다. 다른 자리에서 울리는 전화가 받을 때 수화기를 들고 당겨받기 버튼을 누른다. 전화기 옆에서 있으면 당겨받기라고 있어요.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당겨받기라고. 다른 자리에서 벨이 울리면 당겨받기를 누르면 내 자리에 다시 당겨받는 거예요. 알겠죠? 전화가 연결할 때 돌려주기 버튼 누르고 내선번호 샵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 돌려주기가 돼요. 그 내선번호는 그 인사 담당자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니까 붙여주면 주면 여러분이 진짜 쓰면 돼요. 네. 누르는 상대방이 받으면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상대방에게 어디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면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샵 버튼을 누르면 한희영 씨한테 샵 버튼을 누르면 한희영 씨가 전화를 받잖아요. 여보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누구 전화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끊던가 아니면 전화 받는 거 보면 끊어도 바로 연결이 돼요. 얘기하고 끊어주는 게 좋겠죠? 어디서 하자고. 전화 예전. 전화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의사전달이 되므로 상대방의 말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화통화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전화 예전을 유의해주는 것이 좋다. 전화는 정확하고 간단한 명료하게 말한다. 복잡한 인권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메모하고 확인한다. 항상 메모하고 항상 인면도에 있어야 돼요. 정중한 말씀을 쓴다. 상대방이 불쾌한 말투로 나오더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상대방을 진정시키거나 적당히 전화를 끊는다. 적당히 하는 비슷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적당히 말을 놀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부장님 흥분돼 있으면 어차피 얘기가 안 되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깐 화장실 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드리겠다 하던가 아니면 지금 손님이 잠깐 쓰였으니까 다시 전화 드리겠다 하던가 응? 한 시간 있다 전화 드리겠다 하던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전화를 끊는다는 이런 거예요. 통상으로부터 강력 3m의 사방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막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화 돌렸을 때 이렇게 안 누르고 전화를 딱 들고 나서 여기 조그맣게 앉아있다고 해서 응? 뭐 한영씨 전화 받으세요 누구 전화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 돌려주기 누르면 그 사람은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안에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돌려주기 버튼 누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되는데 돌려주기 안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 명을 찍고 어쩌고저쩌고 조용히 씨인데 조용히 씨인데 조용히 씨한테 전화 돌려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객이 듣기에는 얘네 주먹가게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전화를 받을 경우 벨이 오래 울리지 않도록 한다. 벨이 계속 울리면 울어서 그러니까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메모를 준비해 놓는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한다.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준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될 말은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 준다. 보통 그 사회초년생들 사장님 우리 전화 왔는데요? 누군데? 그게 거의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죠. 항상 메모해서 누군지 전화번호까지 누가 전화 왔는데요? 그 누군데 전화번호 잘 모르겠는데 전화번호 메모를 아직 안 해놨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메모를 하더라도 야뿐만이 아니라 뭐 서로 아니라도 항상 전화 메모를 전달할 때는 누구 몇 번을 전화번호 이렇게 해놔야겠죠. 몇 시까지 적어놓으면 좋고. 교육 재밌나요? 네. 네. 여기까지 재밌어 하더라고.
한 글자까지 재밌어. 전화를 받으면 명리입니다.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말하고 상황에 따라 부서 이름을 밝힌다. 개발운영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명리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화를 바꿔줄 때는 그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충분히 밝히지 않을 경우는 누구시라고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 특히나 전화가 와도 사장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다 영업사원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 사장님 바꿔달라. 사장님은 회의 출장 중. 외국 중.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화를 다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교육도 이래대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메모 전달해 드릴까요? 지금 잠깐 자리에 부르셨는데 오시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메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전할 때는 전화 건 사람의 이름과 간단히 용품과 전화 건 시간을 메모에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 아까 얘기했더니 뭐 계속 전화 올 때마다 사람 회의 출장 중입니다. 뭐 누구 가서 뭐 출장 중입니다. 뭐 출장 돌아가면서 스테이를 하나만 이렇게 하는 찾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지 알려주고 다시 걸도록 하거나 용건을 전화준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의 전화를 당장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금 통화 중이신데 통화 끝나시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메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니 메모 시간에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전화기가 방치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본인이 전화를 바꿔받은 다음에는 고객이 대변인 부분에 대한 종류의 사과의 말을 건넨다. 작음이 들리거나 양쪽 중 한쪽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외치거나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주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핸드폰도 여보세요? 계속 전화기 사용법, 다른 직원이 구제 중일 때 전화가 오면 받아서 메모를 남겨주도록 한다. 한번 해보는데? 네. 전화를 거는 방법, 기본사항, 인사하고 신분을 밝힌다. 용건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한다. 용건이 끝나면 그에 안 맞는 인사말을 한다. 상담이 끊어는지 하고 난 후 수화기를 주는 내용을 넣는다. 고객과 통화 시 불편 감정 등의 말투에 떠나지 않도록 한다. 상담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세요 명리입니다. 방금은 이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술식 답변보다는 네 또는 아닌데요 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는 방법이 친절하고 긍정적인 질문법이다. 전화를 끊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건이 걸면은 인사말을 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는 거? PC 사용법. 이것도 PC 사용법인데, 이거는 기본 PC 사용법이에요. 나중에 작업 진행 방법 교육을 할 때는 또 폴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 기본 PC 사용법이에요. 바탕화면은 아이폰을 정리할 깨끗이 사용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그 사람의 집에 개인 방을 볼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은 그런데 집에 가면 똑같이 이거 지금. 바탕화면은 개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는다. 업무용이라도 라이센스 없는 것에 다운받지 않으며 프리인 경우는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 이용한다. 가능하면 컴퓨터 이용 프로그램 깔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공용품을 논의해서 그걸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건지를 서로 얘기해가지고 쓰자는 거죠. 꼭 무조건 안 돼. 뭐 김용민 씨가 뭐 전에 배웠던 거라든가 전에 배웠던 그런 툴들이 좋은 툴도 있는데 그럼 안 돼. 우리 회사는 무조건 에서 플러스만 써야 돼. 이건 아니고 얘기를 하고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아무 것 없이 그냥 쓰다가 뭐 포토샵부터 필요하다 갖다 쓰고 뭐 일러스트 갖다가 이따가 갖다 쓰고 뭐 이러면 안 되면
내 이름을 폴더. C 또는 D에 내 이름을 폴더를 만들고, D가 있으면 그냥 D를 만들면 되는데, D가 없는 사람들은 C에다가 만들면 돼요.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를 하면, 바로가기 버튼 만들 줄 알죠? 업무 시 발생하는 파일들은 내 이름 폴더에 저장하여 나중에 서류를 찾을 때 내 이름 폴더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다. 뭐 할 때마다 여기다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든 여기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실 폴더라는 게 있어요. 바탕화면의 공용 폴더는 직원 간의 업무 파일을 주고받거나 백업할 때 USB 대신을 이용하기도 한다. 공동 작업실 폴더에 올린 파일 중 불편한 파일은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나스 장비가 이제 공유 폴더 기능을 같이 해주는데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컴퓨터끼리 공유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도서 구입. 업무상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경우 품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를 장바구니에 담아 품위서 복사본을 회계국서에 전달하여 구입 요청을 한다. 책 보고 싶은 책 있으면 회사에서 구입을 지원해 주니까 책 구입 신청을 하고 품위 결정하면 이 품위서를 작성을 담아놓고 품위서를 복사본을 회계부서, 인사부서, 회계부서 같이 오니까 인사부서 하면 돼요. 이거는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결제 처리 해준다니. 호칭.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회사의 조직력 강화 및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직급이 없는 사업의 호칭은 주임으로 통일한다. 한주임님? 우리는 김주임님? 조주임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임으로 통해서 서로 간에 벽을 좀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퇴근할 때는 상사가 외부 업무 중이거나 자리에 없으면 전화 연락을 하여 간단한 업무 보고 및 기타 업무 전달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퇴근한다. 상사가 먼저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 상사가 사장이 외국 나갔는데 퇴근하는 사람이 맨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장뿐만 아니라 누가 외국을 나갔는데 뭐 그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 번도 전화를 안 해보고 퇴근하는 거는 서로 간에 우리가 좀 인간관계로 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한번 해서 어떻게 오늘 좀 들어오시는 건지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최소한의 안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시죠? 사무실 이용, 비품. 물품이 있을 때는 경영지원팀이 요청하여 전달받는다. 물품은 아껴 쓰도록 한다. 무조건 아껴 써야 되는 거 알겠죠? 탕비실 이용. 탕비실 따라가시면 밑에 있지만 탕비실 비치되어 있는 음료, 음식은 이용한 후 해당 품목이 떨어지면 구입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팀에 얘기한다. 네, 좀 이따 밴드 가입시켜줄 건데 밴드에다가 편하게 뭐 물품이 떨어졌다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공사장이 준비해 줄 거예요. 개인컵을 이용하여 종이컵 사용을 줄인다. 별도의 당번이 있지만 음식이 있는 장소인 만큼 쓰레기나 음식 얼룩 등이 보이지 않도록 치우도록 한다. 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쓰레기 수거하지 않으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음식물은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쓰레기인 경우는 바로 분리를 수거하여 탕비실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탕비실 여기 계단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탕비실 이용, 회의실 이용한 후 음료, 음식물 및 기타 얼룩에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회의실, 여기 회의실 쓰시고 개인 자리 관리, 어수선 분위기가 정되지 않도록 항상 자리 정리정돈을 합니다. 퇴근할 때 아무리 문서가 서류 많아도 정리되는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안 해놓은 거하고 틀려요. 자리 정리정돈 잘 하셔야 됩니다. 공동물품 이용, 결제판, 결제조정, 선치, 호치패스, 얘기하는 거죠. 사용 후 제자리에 놓고 다음 사람 이용할 때 찾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1층에서 어디다 놓고 쓰고 있고 2층에서 어디다 놓고 쓰고 있어요. 저쪽 옆에 보면. 항상 수은다 거기다 같이 갖다 놔야 된다니. 그것도 쓰고 안 갖다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등이 문단속. 외국인은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할 때 본인 컴퓨터, 사무실 내부, 형광등이 꺼져 있는지 않는지 에어컨 난로 확인, 외부 문이나 창문 등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퇴근할 때 창문 같은 문 단속하고 슈터, 난로 다 체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소. 사무실 청결을 유지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외부 손님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도록 노력한다. 당번표를 받으면 본인 담당국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휴가 등으로 본인이 청소를 할 수 없을 때는 미리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경영지원팀에게 알린다. 낙하의 이용. 우리 낙하 여기 2층이 여기 있고 1층이 저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데 웹툰하는 것들은 거기다가 옷걸이 갖다가 덜어 놓는 거죠. 가방 같은 거. 가방이나 외투, 개인을 낙하에 보관하여 책상 주변에 어져붙지 않도록 한다. 책상에 있는 뒤에다 뭐 배로 가고 문 널어놓고 이런 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할 거고. 낙하를 사용할 경우 병원 지원팀에서 사용 위치를 알리고 사용한다.